30일 코스피가 급락 출발하며 장 초반 5,160대로 밀려났습니다. 환율도 1,510원대를 상회하며 외환시장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연일 하락하며 반대 매매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신용거래잔고는 증시 하락 시 강제 청산 물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수가 추가로 밀릴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와 함께 연쇄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외환시장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고 이는 내수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역시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 위험이 커지자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으며 이는 증시 하락을 다시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2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0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 4,641억 원에서 1조 5,39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드론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 대출인 만큼 잔액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 구조가 확산될 경우 가계의 부채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거나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차주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소득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건전성이 흔들릴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향후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3일 원달러 환율이 17년여 만에 1,510원을 웃돌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0일 장중 1,561원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가격 변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계 자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흐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 충격까지 겹칠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시 조정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환 보유고 감소 압박과 함께 국가 신용 리스크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실물 경제에도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 축소와 고용 둔화로 이어지며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유동성은 더욱 경색될 수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시장 개입이 반복될 경우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외국인들도 9시 43분께 약 1,334억 원의 주식을 내다 팔며 최근 이어져온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른바 환차손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외국인 자금 이탈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여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역시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월간 최대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월에 110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 기록까지 넘은 겁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의 배경으로 높은 환율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도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 이용자 등 이른바 비투 규모는 약 33조 원 수준까지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 부족을 이유로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지수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릴 경우 시장 충격이 더욱 커지면서 연쇄적인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반대 매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은 7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렸던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이후 최대 규모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6.5%를 기록했습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보유 현금 없이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인 이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결제기한 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미수거래의 반대매매만 집계하고 있어 신용거래용자 반대매매까지 포함할 경우 반대매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6일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32조 7,89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조단위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대규모 매수에 나서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연쇄적인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개인 자금만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밀릴 경우 강제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증시 변동성도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오늘 9일 중동발 리스크와 외국인들의 연이은 투매로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조 3,71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8,351억 원, 기관은 5,562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증시가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경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이용해 투자한 개인들의 계좌에서는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말 39조 4,249억 원에서 약 닷새 만에 1조 2,979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사흘 만에 약 1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문제는 과도한 비투가 시장 하락을 더욱 증폭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증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이용한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대거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가 매도 물량을 유발해 지수를 다시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까지 겹치면 시장 충격이 빠르게 확대되며 단기간에 증시가 급락하는 패닉 장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